2024년 한국 방송계에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역대 최연소 남자 연예대상 단독 수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뭐 베테랑 코미디언이 아니라 바로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였습니다. 그렇죠. 보통 연예대상 하면 의뢰 수십 년간 주말 예능을 책임진 분들의 자리였는데 20대 트로트 가수가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건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한우물, 그것도 트로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장르를 깊게 판 것이 오히려 음악, 예능, MC까지 다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열쇠가 됐을까? 아, 그 역설을 파헤쳐 보는 거군요. 재밌겠네요. 사실 이찬원 씨가 미스터 트롯으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스타 같지만 그 뿌리가 정말 깊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전국 노래자랑 키드라고 불릴 만큼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섰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총 4번이나 나갔다고 하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인생의 성장 과정을 전국 노래자랑 무대 위에서 다 보여준 셈이죠. 2008년 첫 출연 때가 딱 기억에 남는데 13살 소년이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다고 외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아, 그때 고 송혜 선생님과의 일화도 참 따뜻했죠. 송혜 선생님이 이름을 보니 원 없이 찬란하게 빛나라 이런 뜻이구나 하고 덕담을 해주시니까 꼬마 이찬원 군이 사투리로 아이고 고맙심더 내 이름에 이래 좋은 뜻이 있는지 몰라심더 해서 다들 팡 터졌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무대가 있었죠. 바로 미스터 트롯 예선전의 진또배기. 네, 이 무대 하나가 그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그 영상을 진짜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몰라요. 아니 첫 소절 딱 나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흔히 청국장 보이스라고 하잖아요. 구수하면서도 속이 뻥 뚫리는 그 느낌? 이걸 좀 기술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잘한다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청국장 보이스는 단순히 구수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정교한 트로트 창법, 특히 꺾기라고 부르는 그 보컬 밴딩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을 정말 자유자재로 구부렸다 펴는데 그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요. 아, 심사위원들이 놀란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건 그냥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엄청난 훈련의 결과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거죠. 그래서 장윤정 씨가 저 정도면 업자라고 한 거군요. 프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땐 이게 아마추어의 무대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진성 씨도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다고 극찬했고요. 그렇게 찬또빼기라는 인생 별명을 얻고 최종 3위, 미로 화려하게 데뷔하게 된 거죠. 와,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방금 말씀드린 그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 정식 보컬 레슨 한 번 받지 않은 순수한 독학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진짜 믿기 힘든데요. 그 정도의 음정 컨트롤하고 기교를 레슨 없이 혼자 익혔다고요? 아니 그게 가능한 거래요? 혹시 뭐 목에 무리가 가거나 잘못된 습관이 들 위험은 없었을까요? 바로 그게 이찬원이라는 인물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요 무대나 전국 노래자랑을 그냥 교과서처럼 보면서 선배 가수들의 호흡, 발성, 기교 하나하나를 전부 분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엄청난 집중력과 분석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미스터 트롯 때 김준수 마스터가 음정이 하나도 안 틀린다고 감탄한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트로트 백과사전, 찬또이키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군요. 트로트 1000곡을 물어보면 한 곡 모를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단순히 노래를 많이 아는 수준을 넘어선 거네요. 맞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으니까 다른 장르로의 확장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녀를 찾아주세요 같은 발라드를 부를 땐 언제 트로트 가수였냐는 듯이 창법과 톤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아, 맞아요. 그 무대도 인상 깊었어요. 여기에 5살 때부터 쳤다는 피아노는 악보 없이 연주할 정도고 기타와 드럼까지 독학으로 익혔으니 음악적 기본기는 정말 탄탄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음악에 대한 깊이가 엄청난데 사실 그의 재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MC로서의 능력도 정말 뛰어나요. 이게 사실은 다 준비된 거였다면서요? 네, 어릴 적 꿈이 MC였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초중고 시절에 학생회장을 3번이나 하고 대학부 학생회장까지 지냈어요.
3번이나요? 네, 이건 그냥 인기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수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다는 증거죠.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는 가수의 꿈을 접고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했을 정도로 야구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특별 해설위원으로 나섰을 때 전문가급 해설로 캐스터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네, 그만큼 한 분야를 파고들면 끝을 보는 성격이죠.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늘 성공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 롯데와 두산 경기 객원 캐스터로 나섰을 땐 이전의 호평과는 달리 좀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 점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땐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의 다재다능함이 그냥 타고난 천재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의 재능은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 위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요리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장금, 또세포라고 불릴 정도로 요리를 잘하는데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우승해서 그의 레시피로 만든 삼각김밥이 4일 만에 50만 개가 팔렸어요. 와, 50만 개요? 네. 이건 단순히 연예인 이름값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맛이 보장됐다는 거죠. 정말 파면 팔수록 놀라운 사람이네요.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 그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반전 매력이 팬들을 더 깊게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죠. 외모는 흔히 말랑두부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순하고 부드러운 약간은 이렇게 뭉개고 싶을 만큼 귀여운 인상인데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는 수십 년 내공의 소리꾼이니까요. 웃을 때 입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도 트레이드마크고요. 말투 자체에 애교가 녹아 있어서 친남동생한테 스스로를 형아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웃었어요. 그런데 이런 귀여운 모습과 달리 취향은 굉장히 어른스럽죠. 소위 아재 입맛의 소유자예요. 아메리카노보다는 오곡 라떼를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은 비비빅 같은 팥 종류를 즐겨요. 진짜요? 네,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반민초단에 탕수육은 찍어 먹는 찍먹파고요. 그런 사소한 취향들이 캐릭터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쓰는 어휘도 독특하잖아요. 20대인데 지도 편달이나 과찬 같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는데 정작 킬포, 킬링 포인트 같은 신조어를 뜻을 몰라서 되묻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찬원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의 모든 면을 지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팬덤 찬스. 찬스. 네. 이름의 의미가 참 좋더라고요. 이찬원의 팬들이라는 뜻과 동시에 가수와 팬이 서로에게 좋은 기회, 찬스가 되자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 팬덤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찬원 씨의 생일을 기념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활동이라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스타와 팬이 함께 성장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상적인 관계의 표본 같아요. 그리고 이찬원 씨는 그런 팬들의 응원에 결과로 보답하죠. 데뷔 후에 편의점이라는 곡으로 음악방송 1위도 하고 첫 정규 앨범 원도 성공적으로 발매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꾸준히 가수로서의 본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방송 활동의 성과는 더 드라마틱하고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MC로 입지를 다지더니 KBS 연예대상에서 2022년 우수상, 2023년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갔고 마침내 2024년 대상 트로피를 손에 쥐었죠. 이 수상에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박경림 씨 이후 23년 만에 20대 대상 수상자이고 방송 3사를 통틀어 남자 최연소 단독 대상이라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엔터테인먼트의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예전에는 연예대상이 주로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들의 영역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찬원 씨의 수상은 이제 대중이 진정성과 전문성에서 큰 즐거움과 감동을 얻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트로트라는 한 분야에 대한 그의 깊은 지식과 애정이 예능 프로그램 안에서 신뢰와 재미를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네요.
어떻게 한 우물을 판 것이 만능이 되는 열쇠가 되었는가? 그의 사례를 보면 한 분야에 대한 깊이가 다른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선 무대에 노래 한 소절을 500번 넘게 연습했다는 그 성실함, 그리고 팬들과의 기쁜 유대감,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봐야죠. 오늘 이찬원 씨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그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여러 가지를 얕게 경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려고 할 때 그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거의 덕후에 가까운 깊이가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이 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이것저것 쫓아가기 바쁜데 혹시 진짜 기회는 내가 지금 가장 깊이 파고들고 있는 그 열정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바로 그 분야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될지도 모릅니다.